네, 반갑습니다. 주비다 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계속 뜨겁게 이슈를 몰고 있는 영일만 테마,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온다 관련돼 가지고 오늘 데이터 분석 기업의 액트지오에서 말이 좀 많았죠 여기도. 액트지오에서 거기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세종청사에서 아침에 오전에 직접 브리핑도 하고 질의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없을 거고,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테마 종목들 이 시세가 끝인가, 오늘 완전히 조정 받으면서 끝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 테마가 이제 끝인가,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는 건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가 잘 된 뉴스가 있어가지고 조선비즈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동해 심해에서 석유 트랩 구조 확인이 됐다. 탄화수소 미발견은 불확실 요인이다.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분이 액트지오의 대표인 비토르 아브레우, 이제 고문이라고 합니다. 대표가 아니라. 원래 대표로 알려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문을 하고 있다. 고문 역임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액트지오사의 고문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인터뷰하는 사진인데 옆에 사진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동해 심해 지층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때 보이는 근원암과 저류층, 덮개암 형태의 트랩 구조를 확인했다라고 비토르 아브레오 액트지오 고문이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그림까지 같이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이 7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탄화수소가 발견된다고 하면은 이는 유전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트랙 구조를 발견을 했는데 탄화수소, 경제성이 있는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광구 유전에서 발견되는 또 중요한 지표라고 보는 것 같아요. 탄화수소의 존재 여부가. 그래서 아직 탄화수소는 찾지 못했지만은 요거 여러 구조상 봤을 때 트랩 구조도 갖추고 있고 약간 지구과학적으로 이게 높은 확률로 한 20%의 확률로 존재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한민국 한국석유공사에서 3개의 시추공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 3개의 시추공을 뚫었는데 그게 이제 주작, 홍계, 방어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유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4개의 요인을 확인하고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망 구조에 대해서 거기 영일만 앞바다에 있는 그 지층 구조에 대해서 유망 구조에 대해서 볼륨 분석을 시도를 했고 7개의 유망 구조에서 35억에서 최대 140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구멍 뚫은 3개가 존재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 영일만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7개의 유망 구조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개에서 이거 지층으로 봤을 때 구조로 봤을 때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발견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한 10개가량의 유망 구조가 존재를 했고 3개에는 이미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7개의 유망 구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뭐 한두 개 정도 발견됐다고 하면 실제 시추를 하지 않았겠지만 여기 구조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3개의 시추공으로 나온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7개의 유망 구조에서 다시 시추공을 뚫었을 때 높은 확률로 한 20%의 확률로 5개 뚫었을 때 하나 정도는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뭐 근원암 석유가 매장된 지역에서는 근원암과 저류층, 덮개암의 퇴적 지층의 구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원암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의 원료가 되는 매개체고 저류층은 근원암에서 나온 석유가 흐르는 모래 구조를 말하는 거고 덮개암은 저류층이 매장된 석유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는 막는 뚜껑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원암이라 하는 거는 맨 밑에 이렇게 석유의 원료가 되는 근원암이 딱 있고 이 위에 저류층이 흘러야 되고 왜냐하면 이 근원암에서 석유로 되었을 때 이 석유가 흐르는 이 저류층이 발견이 돼야 되고 그 위에 이 석유가 땅 밑에서 딱 고기에 딱 고여 있도록 하는 이제 덮개암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해저 광구에서 발견되는 그 구조적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구조가 얽힌 석유 매장 가능 지층을 트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랩이라는 구조를 가진 이 가능성 높은 곳이 유망 구조가 7개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7개 발견했다고 하면은 구멍 뚫어가지고 확인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시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 이 아브레오 고문이 앞전에 3개 뚫은 시추공에서 나온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주작, 방어, 뭐였죠? 어쨌든 주작 시추공에서는 트랩 구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개 시추공 미리 뚫어 놓은 거에서. 다만 2015년도 홍계 시추공에는 액체가 차 있는 트랩 구조와 이산화탄소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했다고 하고 2011년도 뚫은 방어 시추공은 매장 가능성은 높았지만 압력이 과다했던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이미 뚫었는데 주작 시추공에는 이런 트랩 구조가 발견되지가 않았고 15년도에 뚫은 홍계 시추공에는 액체가 타 있는 트랩 구조와 이산화탄소 존재가 확인이 되었고 2021년도 가장 최근에 뚫은 방어 시추공은 매장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밑에 압력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뚫었다가 압력 때문에 막 다 터져 나오면은 시설 설비나 이런 거를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시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이 아브레오 고문이 이제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발견한 지형을 토대로 유망 구조를 도출했다. 이게 이제 신규로 7개의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가 존재할 만한 4개의 요인 이런 확인했다고 이렇게 4개 제가 설명드렸었죠. 암석 지층이나 탄화수소의 존재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7개의 유망 구조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인데 이제 여기가 근원암 그리고 여기 덮개암 그리고 여기 저류층 이렇게 여기 석유의 근원이 되는 근원암이 있고 저류층이 이렇게 흐르고 그 위에 덮개암이 덮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맨 위에는 가스가 있고 밑에는 석유가 형성되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곳이 7개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많고 뭐 중간에 그 우드하우스인가 그 호주 기업이 중간에 여기서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조광업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시추 탐사를 하다가 뭐 가능성이 없어서 떴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주말간에 어제 현충일간에 나왔는데 정부에서 전면으로 반박을 했죠. 거기는 우드하우스 안에서 인수합병 관련된 문제, 개인 회사 문제도 있고 이게 심층적으로 시추 직전까지 들어가는 데이터 분석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철수를 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뭐 7개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레오 고문 같은 경우는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본 모든 유정의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제반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있는 그 7개의 유망 구조 안에서. 그래서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석유 시추하는 회사,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외 천연가스 광부에서 시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국내 기업들이 조금 경험치가 많고 기술력이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많은 그 시추 기업들이 있겠죠. 엑슨모빌이라든지 쉘이라든지 뭐 우드하우스 뭐 조금 악재 기사에 나왔던 우드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아브레오 고문 자체도 본인이 엑슨모빌에도 근무를 했고 여러 유럽 그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기업들도 이 정보에 대해서 솔직히 알고 있겠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갖고 있는 이제 인적 인프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한 구절인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이슈가 계속되려고 하면은 중간중간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석유공사와 엑슨모빌 MOU 체결, 포항 영일만 채굴을 위한 영일만 앞바다 광구 채굴을 위한 MOU 체결, 이제 엑슨모빌이 기계 갖고 와서 거기 땅 파기 시작한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테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언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질학적 세팅은 다르지만 트랩 자체는 이 가이아나 리자 광구, 최근에 20년 안에 발견된 광고 중에서 최대의 석유 매장량이라고 하죠. 여기도 그 글로벌 기업 중에 엑슨모빌하고 쉘이 있는데, 쉘이 아마 한 5년, 10년 가까이 가이아나 광구를 탐사를 하고 석유 수출하려고 했는데, 이거 경제성 없어, 이거 보니까 석유 없네 하고 나간 거를 엑슨모빌이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시추 성공해가지고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디자인하우스라든지 걔네가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해저 광구에 있는 석유 시추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 조금의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파보니까 파보는 시추라든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도 이견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이아나 광구도 트랩 자체가 동일한 유형이고, 결국에는 가이아나는 이 동일한 유형을 갖고 있는 트랩을 갖고 있는 가이아나도 결국에는 한 50억 배럴을 예상을 했는데 약 120배럴의 석유가 매전되어 있는 것으로 결국에 판명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 성공 가능성 20%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말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5개의 유망 구조를 대상으로 시초를 해본다면은 하나의 유망 구조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 뜻, 말 그대로 5번 뚫어서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최대 매장량으로 봤을 때는 약 2천조 원의 규모인데, 한 번 뚫을 때마다 1,000억이라고 하죠. 5번 뚫으면 5천억인데 한 번 터지면 2천조 달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분명히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거를 예산 낭비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조금 약간 정부 차원에서 세수가 들어가는,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만하겠지만은 5천억 들여가지고 2천조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물며 가이아나 광구처럼 뚫었을 때 더 나오는 4천조, 5천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시추 가능성이 높은 결정이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석유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을 확인을 했고, 석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구과학적인 증거도 추가적으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석유가 존재할 수도 앞에 뭐 퇴적층 이렇게 그런 거 제외하고도 지구과학적인 증거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지역이 개척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추라는 게 도착하고 판단을 내린 배경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와가지고 같이 일하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한 전문가 이름까지 얘기까지 하면서 약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우려 섞인 조금 의심에 대해서 조금 시원하게 풀어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전문가죠. 이 전문가가 조금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거짓말이야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고, 어쨌든 오늘 조금 시원스럽게 얘기를 해 주셨다. 근데 주가를 보니까 반대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가 걸렸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이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죠. 오늘 오히려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 뭐 화성밸브, 금강철관, 금관, 아무튼 뭐 화성밸브 같은 주요 밸브 업체들, 한국가스공사 같은 주요 가스 기업들이 조정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나 여기는 물려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겠죠. 이거 재료 소멸인가? 왜냐면은 오늘 아브레오 박사 와가지고 아침에 브리핑한다 해가지고 이거 상한가하고 좋은 내용 나오면 날아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를 조정 눌러놨으니 속된 말로 재료 소멸, 주식시장에 통용되는 재료 소멸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기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글로벌 유수의 석유 기업, 석유 시추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발표한 건 발표한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브리핑 내용, 그리고 이 정부 관계자가 한 내용의 오늘 결과는 시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시추금 뚫어가지고 5개, 7개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슈 자체는, 재료 자체는 살아있다. 근데 지금 이 글로벌 전문가 아브레오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시추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기술로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 뭐 글로벌
가스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MOU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추한다고 했으니까 시추에 들어갔을 때 국내 기업들, 어쨌든 이 시추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걸 최대한 쓰려고 하겠죠. 거기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국내 기업들에 대한 뭐 MOU 체결, 그리고 납품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단타 성향, 당장 오늘 올려줄 거로 기대했던 단기 성향 매물들이 조금 출현이 돼가지고 조정이 나왔었고, 이 테마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사거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고 확률이 높아졌다. 이 테마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시추한다. 이 시추하는 기간 동안 어떤 내용의 뉴스들이 나올지, 어떤 내용의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수급을 불어넣을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이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추한다고 하니까 우린 PTS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상한가를 가버렸죠. 조금 윗꼬리 마감을 하긴 했는데, 한 10% 정도 빼고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시추 기업들의 수급이 단순히 옮겨간 것 뿐이지, 지금 한 3일 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이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기만 합니까? 조정 나오고 올리고 조정 나오고 올리고 이런 패턴이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다만 그 종목들이 쉬었을 때 이 시추 얘기가 나오니까 시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테마는 죽지가 않았다. 약간 수급이 아직 도로론 종목들에 옮겨갔을 뿐이지 이 테마 자체는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료 소멸이 아니니까 이제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차트를 넓게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대시세를 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요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 그래서 증시로 봤을 때 이런 대형 테마는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기름 난다는 테마 재료는 예전에 7광고 제외하고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연말에 시추를 하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포항 영희만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이 지금 같이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지금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 7광고 관련돼 가지고 정보 관계자가 우리 7광고 포기한 거 아니다. 지금 그 일본하고 협의해 가지고 7광고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를 이어나갈 거다. 그러면은 지금 7광고도 있고 영유망도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석유, 천연가스, 시추 관련 테마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빅토르 아브리오 박사가 직접 내한까지 오셔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과정을 거쳤는데, 종목들은 조정이 조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종배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 익숙한 종목이 아니라 직접 수혜받을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 알진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슈팅만 관리방에서는 그런 종목들 이미 매수 들어가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본업 때문에 혼자 바빠가지고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리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저희 주식이 미래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주민다 영상 실시간 방송 보시는 것만으로 해도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다 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